네, 반갑습니다. 사실 뭐,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리뷰는 아닌데, 음, 우루과이전 리뷰를 하고 나서, 음, 반응이 또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우루과이전도 아쉬웠고, 물론 가나전은 더더욱 아쉽고, 좀 분한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한번 찍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거 리뷰 찍으려고 우루과이전 때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폰 들고 있으면서 시간 때마다 중요 장면이나 이런 거 있으면 일일이 메모를 다 했어요. 그래서 폰에 제가 어, 노트 메모를 한 진짜 한 화면 한 세네 칸 정도 쭉 내려오게 스크롤 엄청 압박 심하게 내려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최대한 현장감은 아니죠. 현장감은 아니고, 그 당시 좀 분위기를 좀 담아서 저도 감정이입도 좀 하고, 해서 이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리뷰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포르투갈전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국기만 봐도 짜증나네요. 경기 스탯을 먼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루과이전 때도 그랬지만, 우리가 훨씬 압도하는 경기를 했습니다. 우루과이전 때보다 훨씬 더 심하게. 그래서 뭐볼 점유율을 보면 거의 6대4 정도가 되고, 거의 이제 후반 거의 40분 이후로부터는 그냥 우리가 줄곧 공격만 했죠. 슈팅은 제가 네이버에서 이걸 따왔는데,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10이 아니었고 20이었어요. 20. 슈팅 수는 20대 6으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났는데 이 슈팅이 우리 6개, 가나는 3개, 3개인데 3골 넣었어요. 엄청난 정확도를 보여주고요. 에임이 아주 잘 맞나 봐요. 코너킥 우리 정말 많이 올렸죠. 프리킥도 많았고 파울도 많았고 굉장히 치열한 경기였습니다. 근데 가나가 선방이 4개나 있었어요. 슈퍼 세이브가 몇 개 있었죠. 그 점이 너무 아쉽네요. 자, 스쿼드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조규성 선발 제가 예상한 대로 나왔고요. 그리고 손흥민 그리고 작은 정우영이 이제 이재성을 대신해서 나왔고 나성우를 대신해서 권창훈이 먼저 선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황인범과 그리고 큰 우영, 큰 정우영이 이제 그대로 그리고 김진수, 김영건, 김민재, 김문환, 김승규까지 그대로 나왔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조규성과 작은 정우영 그리고 권창훈 요렇게 이제 세 명만 우루과이전 때랑 교체돼서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요게 이제 후반에는 조금 교체가 있었죠. 네, 조규성은 뭐 그대로 나왔는데 이제 권창훈이 빠지고 나상호로 교체가 됐고요. 그리고 황인범이 이제 올라가면서 뭐야?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래서 투톱으로 이제 나중에 올라가게 됐고요. 황의조가 들어오면서 그리고 이강인과 황인범이 이제 옆으로 빠져서 정우영의 역할 공수 연결고리를 맡고 이강인이 이제 같이 미드를 서면서 거의 4-4-2처럼 이제 움직이게 됐습니다. 음, 그리고 나중에 전 후반 막판에는 김민재가 빠지고 이제 권경원이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김민재가 부상을 참고 뛰면서 좀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체가 됐습니다. 자, 가나 같은 경우는 이나키 윌리엄스 그리고 아이우 형제가 양쪽 윙을 담당했고요. 조단 아이유 그리고 안드레 아이유 그리고 쿠두스가 공미로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쿠두스랑 파티가 이제 중앙 미드를 담당하고 밑에 사메드가 수미로 받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왼쪽에는 풀백은 멘사, 기도 멘사, 그리고 살리수, 그리고 아마티, 램프티 이렇게 EPL 라인이 수비 라인을
차지했고, 지기, 키퍼가 이제, 나왔고, 그 다음 이제 윌리엄스, 후반에는 많은 교체가 있었어요. 램프티가 빠지고, 오도이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아이우가 빠지고, 술레마나, 또 아이우 빠지고, 키에레, 그리고, 어, 쿠두스가 아예 빠지고, 이제 지쿠가 이제 들어오면서 5백을 형성하게 됐고요. 그리고 멘사 빠지고 바바 이렇게 들어오면서 거의 이제 어, 5-4-1 같은 형태가 되었죠. 자, 경기 양상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나는 포르투갈전과 달리 포백으로 전환해서 4-3-3 포메이션으로 공격적인 전술로 나왔습니다. 제가 요거 가나 프리뷰 할 때 얘기했었는데 포르투갈전에는 이제 5백으로 좀 더 수비를 강화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우리랑 할 때는 맞불 놔야 되는 형태니까 공격적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나왔고요. 대한민국은 우루과이전과 같은 포메이션에 이제 조규성, 권창훈, 작은 정우영을 넣고 맞불을 놓는 형태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우루과이전 때 잘했기 때문에 같은 포메이션에 그 사람만 교체해서 좀 같은 비슷한 롤을 이제 부여하는 형태였는데 다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직선적인 움직임에 이제 나상호라면 사이드를 이제 파는 형태라면 권창훈은 사실 왼발잡이죠. 왼발잡이로 반대발 윙어로 이제 오른편에 두면서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좀 중앙지향적인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사실은 이게 좀 패착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정우영을 넣었던 것은 아마도 이제 엄청난 스피드와 그리고 활동량, 미친 활동량 요걸 이제 기대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아쉬웠죠. 아무래도 정우영이 아직 어리고 월드컵 데뷔전입니다. 그래서 활약을 하기에는 경험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전반 초반 이제 가나가 강한 전방 압박해서 살짝 위험한 순간이 조금 있었어요. 진짜 극초반에. 근데 이걸 잘 풀어내고 이제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왔고 전반 10분간 우리가 몰아치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월드컵에서 이렇게 잘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전반에 우리가 10분, 20분 요 사이까지는 뭐 우루과이전 때도 마찬가지고 정말 경기를 잘 풀어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여태껏 만들어 오면서 4년간 만들어진 이제 빌드업 축구가 잘 정비가 된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가나 수비진은 정비가 잘 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우왕좌왕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골을 넣지 못했죠. 요게 아주 좀 아쉬운 순간이었고, 이렇게 몰아칠 때 우리가 골을 넣었어야 상대방이 기도 죽이고, 우리 기도 살고 하는데, 결국은 이 중요한 순간에 넣지 못하면 우리가 흐름을 빼앗기게 돼 있거든요. 그 점이 좀 아쉬웠고, 오늘도 우리가 전반부터 이제 주도하는 경기를 하면서 가나의 뒷공간을 계속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가 쉽게 라인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전반적으로 우루과이전에 비해서 손흥민의 몸이 좀 가벼워진 게 느껴졌어요. 돌파도 꽤 나오고 역습 찬스에서 공을 끌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역시나 몸싸움을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무리였고 그래서 이 아프리카 애들 단단하고 이 아주 피지컬 좋은 이 가나 수비진들을 몸싸움으로 이겨내기에는 사실 몸이 좋을 때도 힘든데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리였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역시나 공격 시에는 레프티와 이제 맨사가 양 사이드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뒷공간을 노릴 수 있는 찬스가 우리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전에 그 부분을 많이 공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비 시에 양쪽 윙들이 그러니까 사이드 수비를 많이 도와줘야 했는데 협업 수비가 좀 부족했죠.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손흥민 같은 경우는 내려와서 협업 수비를 하는 게 좀 나았는데 오른편에서 우리가 김문환이 많은 크로스를 허용하고 많이 좀 힘들어했잖아요. 그 부분이 사실은 김문환의 문제라기보다는 어, 권창훈이 수비를 많이 못 도와줬어요.
그래서 사실은 권창훈이 사이드 수비를 좀 많이 도와주면서 협업 수비를 했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루과이전 때 우리가 잘 됐던 부분이 누네스를 꽁꽁 묶었잖아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오른편에서 이제 이 김문환과 이제 나상호가 굉장히 수비적으로 많은 도움을 줬거든요. 그래서 협업 수비를 해서 이제 잘 막아낼 수 있었는데 제가 이제 가나 애들이 굉장히 빠르고 또 개인기가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 사이드를 이렇게 파고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굉장히 약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협업 수비가 좀 부족했고 음,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실점을 많이 허용하게 됐죠. 김진수의 크로스가 좀 번번이 아쉬웠습니다. 김진수 열심히 뛰었어요. 정말 열심히 했고, 분명히 잘 했는데, 크로스의 정확도가 너무 아쉬웠어요. 근데 그거는 아마도, 어, 우리는 벤투 축구는 풀백들의 이제 체력 소모가 엄청 커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로테이션이 잘 이루어지고 좋으면 좋을 텐데, 김진수와 김문환이 너무 체력 소모가 심해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런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이제 김진수 스스로의 능력치라기보다는 이 전반적으로 이제 이 풀백들의 소모가 너무 큰 이 전술적인 문제가 좀 크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역시나 골 이후로 이제 분위기가 확 살아나는 아프리카 특유의 흥 있죠. 요걸 이제 우리가 다시 흐름을 찾아오는 데까지 꽤나 좀 어려웠죠. 그러면서 우리가 내리 두 골을 이제 실점하게 되는 아주 뼈아픈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반을 분명히 주도했습니다. 근데 슈팅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아끼는 경향이 나타났고 이거는 우리가 매번 대표팀을 보면서 느끼는 거죠. 너무 만들려고 한다. 완벽하게 하려고 한다. 참, 그냥 때려도 좋을 것 같은데, 슈팅을 너무 아낀다. 이런 게 많이 느껴지잖아요. 역시나 그런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전반에 한 골 만회하고 나왔으면 훨씬 더 좋은 이제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것도 되게 아쉬운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반전 보면서, 와, 권창훈이랑 그리고 작은 정우 형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윙에서 직선적인 움직임도 굉장히 부족했고, 그러니까 권창훈 자체가 사이드를 막 파고 들어가고 하는 스타일보다는, 중앙으로 들어와서 이제 좀 경기를 풀어주고 막 패스하고 이런 역할이라서 직선적인 움직임이 너무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공미에서 공수 연결고리가 좀 정우영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아무래도 긴장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아쉬웠고 우리의 만회골 이후에 가나가 흔들리고 있어서 이때 몰아쳤어야 했는데 오히려 좀 아쉬웠죠. 그리고 동점골 이후에 제가 이게 제일 아쉬운 점이 요거였는데 동점골 이후에 우리는 정상적인 경기 운영을 하면서 차분하게 역전을 노려야 했습니다. 근데 템포를 계속 늦추지 않고 계속 우리가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다가 오히려 이제 역습을 당하면서 우리가 또 역전골을 당하게 됐죠. 그게 참 너무 패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풀백들의 수비력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가나는 조직력으로 승부한 팀이 아니었어요. 조직력도 일단 갖추기도 힘든 팀이었고 결국은 양 사이드나 개인적인 능력으로 많이 이제 주도를 하게 됐는데 그때 풀백들의 수비가 좀 너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이제 가나는 사이드를 버리고 중앙에 수비 5명을 두면서 오히려 크로스를 유도하면서 방어하고 있는 그런 형태였는데 그때 이제 우리도 아예 공격 수들을 더 많이 중앙에 집어넣고 아예 크로스를 때려서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중거리도 때리고 하면서 좀 수비진을 좀 분산시키고 이럴 필요가 있었는데 전환 패스도 빠르게 나오고 그런 부분이 너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제가 이번 가나전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제 뭐 손흥민은 물론 이제 아직 시대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부상 때문에 제대로 이제 뛰지 못했고 어 이제 아직 풀핏이 아닌 형태라서 좀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서른이 넘었죠. 이제 흥민이도. 그래서 손흥민과 황의조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이강인, 조규성 시대가 시작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이강인이 딱 들어왔을 때 보여주는 그 존재감 그리고 이강인이 딱 패스 찔러주고 탈압박하고 막 경기를 풀어나가는 이런 느낌이 정말 클래스가 다르구나 이런 게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시대가 좀 변하고 있구나. 세대 교체가 이제 좀 시작되는구나 이런 게 좀 느껴졌고 황의조도 마찬가지인데 황의조는 물론 우리가 지금 최종 예선 끝내고 월드컵까지 오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우리 부동의 원톱인 건 맞았습니다. 근데 확실히 올 시즌에 일단 소속팀에서의 부진 때문이기도 하지만 폼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톱을 나중에 황의조 놓고 놨잖아요. 근데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에 비해서 조규성은 우리 축구 역사에 새로운 역사를 썼죠. 바로 이제 멀티골. 한 경기에서 멀티골 넣은 경우가 처음이에요. 우리가 월드컵 역사에서. 그래서 조규성이 진짜 새로운 역사를 썼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승리를 하고 우리가 좋은 분위기에서 뭐 새로운 역사를 썼다 이러면 정말 훨씬 더 이제 칭찬받고 격려받고 했을 텐데 좀 분위기가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쉬운 것 같고 어쨌든 우리가 이 월드컵을 앞으로 뭐 한 경기 남았지만 이걸 잘 마무리하고 나서는 확실히 세대 교체의 칼바람이 좀 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주요 장면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제가 정말 하나하나 다 메모를 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전반 3분에 아주 역습 찬스에서 낮은 크로스로 빠른 크로스로 좋은 기회를 창출하였으나 우리가 슈팅까지 가지 못했어요. 이게 좀 아쉬웠고 전반 5분에 마찬가지로 역습 때 손흥민이 세도하는 상황이 나왔는데 램프티가 굉장히 단단하고 빠르거든요. 쫓아가서 반칙으로 끊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반 15분에 황인범이 이제 바디 페인팅으로 이렇게 쫙 하면서 이제 탈압박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서는 드리블이 아주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전반 18분에 김민재가 이제 드리블하면서 전진해 오는 이건 나폴리에서도 많이 하는 거고 우루과이전 때도 몇 번 나왔죠. 그래서 그런 장면이 이제 가나전 때도 많이 이제 나왔는데 굉장히 활기도 불어넣어주고 우리 팀이 아주 좋은 모습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 20분 때 이제 아마티의 나쁜 손, 막 손을 잡아 끌었죠. 그래서 옐로 카드를 받았고요. 전반 20분 김진수가 램프티와 이제 접촉을 하게 되면서 발목이 좀 접질리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요 부상 때문에 더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이게 계속 부딪히고 부딪히고 뛰고 뛰고 하면서 데미지가 계속 쌓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 더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전반 21분에 조던 아이유가 스틸 하면서 공을 뺏으면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됐고 요때 이후로 가나 흐름으로 이게 넘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반 20분까지 우리가 아주 주도하면서 잘 하고 있다가 요 한 번의 실수로 이제 가나 흐름으로 좀 넘어가게 됐고 그래서 결국 전반 23분에 세트피스로 가나가 선제골 넣었고요. 이때 이제 물론 안드레 아이유의 팔을 맞았습니다. 근데 의도성이 없어서 핸들링 반칙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요거 가지고 논란이 많긴 했는데 아이유 팔 맞고 만약에 아이유가 직접 차서 넣었으면 요거는 골이 들어갔다면 핸들링 반칙이 될 수 있지만 안드레 아이유 팔을 맞고 맞았지만 요때는 의도성이 없어서 그냥 튕겨 나갔고 그걸 살리수가 차서 넣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핸들링 반칙에 위배되는 게 아니라고 반칙이 아니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아쉽죠. 하...
그리고 전반 29분 황인범의 전환 패스 아주 좋았으나 마찬가지 김진수가 좀 아쉽게 놓쳤습니다. 그리고 전반 32분 김문환의 전진 패스 정우영의 침투 아주 좋았는데 마지막 터치가 탁 튀면서 공격권을 잃게 되었죠. 그리고 전반 33분에 또 마찬가지로 같은 위치였어요. 이때 세트피스 프리킥 했던 위치랑 같은 데인데 이때 아주 멋진 크로스가 들어오면서 쿠두스가 헤더골을 넣고 해서 우리가 두 골이나 먹으면서 끌려가게 됐는데 이때는 한번 생각을 해보면 크로스 할 때 이제 마킹을 적극적으로 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편한 상태로 크로스를 올리는 걸 허용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세트피스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우리가 수비 라인을 너무 내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역습 맞는 게 좀 두려워서일 수도 있지만 라인을 너무 내려놓은 상태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크로스나 이런 걸 할 때 적극적으로 붙질 못하니까 너무 편한 상태로 크로스를 올리게 되는 거고 프리킥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라인을 너무 내린 상태에서 이제 골키퍼가 나올 수 있는 반경 자체가 좁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당탕탕 튀었을 때 그러니까 튀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라인을 아예 올려놨으면. 그러니까 그 라인 안으로 아마 들어오기 힘들었을 거고 만약에 튀어서 우당탕탕 이렇게 튀면 그걸 이제 또 골키퍼가 뒤에서 보고 있다가 쉽게 이제 잡아낼 수도 있었는데 라인 자체를 너무 내려놓은 게 엄청난 패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 37분에 손흥민이 오프사이드에 걸렸지만 이때 아주 좋은 찬스를 가져오고 좋은 공격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흐름을 찾아올 수 있는 찬스였다. 라는 걸 볼 수 있고 전반 44분에 큰 정우영의 감차가 나왔는데 아쉽게 이렇게 벗어났죠. 그리고 후반 시작하면서 작은 정우영과 나상호가 교체돼서 들어오면서 나상호가 다시 원래 직선적인 움직임도 보여주고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전반 12분에 권창훈과 이강인이 교체돼서 나왔고 이강인이 들어오자마자 스틸 전방 압박을 통해서 스틸을 했고 바로 이제 기가 막힌 크로스를 올리면서 이제 조규성의 헤더골로 이제 우리가 첫 골을 넣게 되었죠. 그리고 후반 13분에 김민재가 아이유와 접촉하면서 좀 부상을 입게 되면서 기존에 안고 있던 부상에서 더 데미지가 쌓이게 되면서 좀 절뚝절뚝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전에 김민재가 좋은 컨디션으로 나올 수 있을지도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반 15분에 김진수가 드디어 제대로 된 크로스를 하나 올렸고 조규성의 동점 헤더골로 우리가 두 골을 만회골을 넣게 되면서 동점골을 넣었죠. 그래서 2대2가 되다 보니까 너무 우리가 희망에 차오르는 아주 중요한 골이었고 이게 이제 전북 듀오 이제 둘 다 전북이거든요. 그래서 K리그의 힘을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규성은 또 K리그 득점왕 출신이죠. 그리고 김진수도 올 시즌에 전북에서 정말 잘했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하는 아주 좋은 합이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후반 20분에 김민재의 아주 멋진 커버링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20분에 황인범이 머리 부상을 입으면서 붕대를 감았는데 그 붕대 감은 모양이나 너무 대충 감았어요. 이게 되게 마음이 급해서 그럴 수 있는데 마치 무슨 스킨색 팬티 뒤집어 쓴 듯한 그런 모양으로 막 대충 감고 나와가지고, 나중에 또 벗겨지니까 그냥 막 벗어버렸죠? 그래서, 정말 부상톤, 이런 걸 보여줬고, 후반 22분에 제가, 생각했던 아주 좋은 협업 수비가 나왔는데, 레프티와 이제 쿠두스를 이제 이강인과 손흥민, 그리고 김진수가 협업하면서, 아주 좋은 수비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잘 맞고 했는데, 결국은 후반 23분에, 쿠두스에게 또 역전골을 맞게 됐습니다. 이게 약간 가나 입장에서는 좀 럭키골이에요. 그러니까 왼편에서 이제 기도 멘사가 이제 컷백 해준 걸 이제 이냐키 윌리엄스가 헛발질 했어요. 이것도 참 웃긴 얘기인데 헛발질 하게 되면서 사실 모두를 속이면서
뒤에 이제 공이 흘러서 쿠두스에게 연결이 됐고 이걸 아주 가볍게 차 넣었죠. 그래서 럭키골을 넣게 되면서 이제 가나는 역전골을 이루게 됐는데 자, 가나전 프리뷰 할 때 우리가 약점이라 생각했던 부분들이 사실 다 골로 연결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트피스 때 너무 좀 수비가 좀 실수가 많고 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 했는데 오늘 골 먹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양쪽 풀백이 너무 약하다, 수비력이 약하다 이랬는데 결국 또 골 먹었고 그리고 쿠두스를 조심해야 된다. 쿠두스가 정말 에이스다라고 했는데 결국 쿠두스에게 두 골이나 먹었어요. 네, 이런 점에서 제 예측이 정말 잘 맞았는데 아쉽게도 스코어는 맞추지 못했어요. 그게 다 스코어를 맞아야 되는 딴 거 다 안 맞아도 스코어가 맞았어야 되는데 스코어가 전혀 빗나갔죠. 그리고 후반 27분 가나의 반칙으로 이강인이 프리킥을 차게 됐는데 와 요거 진짜 잘 찼거든요. 맨발로 아주 잘 감아서 뚝 떨어지는 아주 좋은 프리킥이었는데 미친 골키퍼가 선방을 했죠. 후반 30분, 진짜 막 혼란스러운 상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슈팅 난사하고, 막, 가나이들 막 6탄 방어하고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공이 탱탕 튀면서 이제 이강인에게 연결이 됐고, 이게 이강인이 막 바디 페인팅 하면서 막, 그 절묘하게 때리는 슈팅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이것도 또 튕겨 나오면서, 결국은 무위에 그치고 말았죠. 그러다가 후반 33분에 정우영을 빼고 큰 정우영입니다. 정우영을 빼고 이제 황의조를 투입하면서 투톱으로 변경했고 진짜 공격적으로 우리 때려 넣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 과연 네 후반 35분에 지기 키퍼가 킹미스로 우리가 공격권을 차지하면서 우리가 다시 이제 몰아쳐야지 하고 있다가 후반 36분에 이강인이 패스 미스를 하게 되면서 이냐키의 역습을 맞게 됐고 아주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지만 결국은 잘 막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다행히도 4대2까지 가지는 않았고요. 후반 37분에 이제 가나 입장에서는 지켜야 되는 거니까 쿠두스를 빼고 센터백인 이제 지쿠를 넣으면서 5백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아예 중앙에 5명을 두고 엄청나게 그냥 중앙을 아주 탄탄하게 수비를 하는 아주 수비적인 포메이션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후반 38분에 흐른 볼을 김진수가 결정적인 찬스를 맞았는데 슈팅이 아주 아쉬웠어요. 그리고 후반 40분에 김진수의 헤더가 완전히 좀 빗나가는 또 모습이 나오면서 사실 김진수에게 여러 차례 이제 기회가 갔는데 좀 많이 놓쳤죠. 그래서 참 수비수다 보니까 결정력을 논하기는 좀 어렵지만 아무래도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후반 41분에 기도원 멘사가 부상 경련을 호소하게 되면서 파바로 아만으로 교체가 됐고요. 요게 멘사가 사실 이번 경기에 진짜 막 잘하는 것처럼 나는데 사실 보로도에서 그 황의조랑 같이 뛰었거든요. 멘사 진짜 별거 아니었거든요. 진짜 못했는데 너무 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멘사가 그동안 발전을 한 걸까, 우리가 못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멘사는 보르도에서 진짜 좋은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후반 46분에 김민재와 권경원이 교체가 되면서 나왔고, 아무래도 김민재가 좀, 많이, 컨디션이 많이 떨어진 것 같고,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후반 48분에, 주기성의 아주 날카로운 슈팅이 있었는데 또 키퍼가 슈퍼 세이브하면서 아주 아쉬운 순간을 맞이했고 후반 55분에 권경원의 중거리가 가나 맞고 나가서 이거는 사실은 권경원이 코너킥을 만들려고 그냥 때렸던 거거든요. 맞추려고. 근데 맞고 나가서 이제 코너킥을 주어져야 하는데 미친 심판이 그냥 주지 않고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항의하는 과정에서 결국 벤투가 퇴장당하기도 하면서 마지막 최종전에 자신의 고국인 포르투갈하고 경기를 하는데 벤투는 벤치를 지키지 못하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또 벌어지게 됐죠. 근데 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월드컵이 사실
부상, 부상이야. 반칙이나 이런 것도 잘 불지 않고, 그리고 경기 막, 시간 지연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아주 철저하게 계산을 해서, 뭐 추가 시간에 추가 시간을 더 주고 이럴 정도로, 최대한의 이제 플레이 시간을 확보하는 게 이번 월드컵의 좀 특징이었거든요. 근데 유독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심판 재량으로 그냥 끊어버렸어요. 근데 이건 일반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텔러가 EPL 심판인데 EPL에서는 이런 거를 확실하게 잘 지켜주거든요. 그러니까 코너킥 주게 되면 상황이 되면 시간이 뭐 끝났더라도 한 번 더 공격 기회를 주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냥 끝내버렸어요.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전 예상을 한번 해보면 포르투갈하고 우루과이전을 시간대 때문에 전체 풀로 보지는 못했고요. 하이라이트를 보고 갖가지 자료들을 막 좀 찾아보고 했는데 일단 기록상으로는 포르투갈이랑 우루과이는 점유율이 6대 4 정도로 어, 그리고 슈팅 수만으로만 보면 11대 10 정도예요. 그래서 기록상으로는 아주 비등한 경기으로가 아니고 경기죠. 경기로 보이나 전반적으로는 우루과이의 경기력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월드컵에서 우루과이의 경기력은 좋지 않아요, 분명.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건 공격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미들진도 그렇게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진 못해요. 완전한 모습은. 그러니까 발베르데의 폼도 레알에서만큼은 나오지 않고 벤탄쿠르만큼은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포르투갈이랑 경기할 때 다 혼자 제치고 들어가서 막 1대1 찬스를 맞이하기도 했거든요. 그럴 정도로 벤탄쿠르는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발베르데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가나를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격진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우루과이는 지금 누네스도 월드컵에서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주지 못하고 원래도 투박했지만 포르투갈이랑 할 때는 진짜 그냥 누네스에게 공이 가면 탱탱볼 같았어요. 그냥 다 튀어도 터치가 그냥 안 돼요. 탱탱 다 튀어요. 그래서 터치가 너무 길고 그래서 너무 공격권을 쉽게 잃어버리는 모습이 나왔고 수아레즈는 이제 진짜 끝인 것 같아요. 수아레즈는 가나전 할 때도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전 나오지 말고 카바니 나와서 좀 가나를 아주 요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호날두의 경기력은 좋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포르투갈이 우리랑 경기할 때 호날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발 최전방에. 그래야 호날두가 압박도 안 되고 활동량도 너무 안 되고 하니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대신에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경기력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루과이전 때도 두 골을 기록하긴 했는데 물론 이제 프리킥 한 골하고 페널티킥 한 골이에요. 그래서 뭐 뭔가 이제 제대로 만들어진 이제 골은 아니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두 골이나 기록하고 전체적인 경기력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그래서 한창 이제 맨유 처음 왔을 때 진짜 브루노 부페가 진짜 미친 활약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모습이 좀 보일 정도로 굉장히 이제 좋은 경기력을 보이면서 그러니까 포르투갈도 처음 이제 경기할 때보다 점점점 경기를 거듭할수록 경기력이 더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마지막 경기에는 경기력이 다시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은 이제 이미 2승으로 16강 진출을 이뤘으나 조 1위로 올라가야 이제 브라질을 만나지 않을 테니까 조 1위를 위해서 힘을 빼지 않고 주전을 가동할 수도 있습니다. 브라질을 좀 피하고 싶으니까. 하지만 아마도 이제 일부 주전들을 쉬게 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월드컵에서 경기를 이렇게 연이어서 계속 뛰는 건
아무래도 체력 소모가 너무 크기도 크고, 그리고 포르투갈은 16강이 목표가 아니죠. 얘들의 목표는 우승이거든요. 그래서 우승까지 바라보려면 주전들을 쉴 수 있을 때 쉬게 하는 게 자신들의 더 높은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데 유리할 테니까 아마도 전체 많은 로테이션을 가동하진 않겠지만 일부 주전들을 쉬게 하면서 로테이션을 좀 돌릴 것 같은데 포르투갈이 로테이션을 돌려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건 오산이죠. 포르투갈은 백업도 너무 세요. 백업들도 워낙 잘하기 때문에 오히려 로테이션을 돌리면 우리한테 더 불리하다 할 정도로 로테이션 멤버들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진짜 험난한 경기가 될 것 같은데 포르투갈전 전망은 최대한 많은 골을 넣어야 우리가 16강의 희망이 그나마 있으니까 국뽕으로 2대0 승 예상 아니 희망하겠습니다. 요게 마지막 독일전 때 우리가 2대0 하면서 마무리하기도 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희망을 다시 한번 품어보는 거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가 포르투갈은 또 우리가 한번 이긴 전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포르투갈 경기는 뭔가 우리가 또 왠지 이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만약에 선수들 자체도 이번 월드컵이 사실 지금 이대로 마무리하면 너무 아쉬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잘했어요. 가나전 때도 우린 분명히 잘했어요. 근데 너무 아쉽게 계속 비기고 지고 이제 이런 모습이 특히 가나전 때는 우리가 너무 아쉬웠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감정이 쌓이고 쌓여서 포르투갈 때 우리가 폭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대0 예상을 한번 해보고 이거 진짜 안 따지고 싶었는데 지긋지긋한 경우의 수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다른 거는 볼 필요 없어요. 우리가 16강을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우리가 포르투갈 전에 무승부, 포르투갈이 이기고 이러면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는 16강 그냥 무조건 떨어지는 경우고 무조건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동시간에 같이 이루어지죠. 마지막 조별 경기는 가나 우루과이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가 사실 진짜 중요한데 가나가 승리하게 되면 우리가 이겨도 그냥 끝나요. 그래서 의미가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포르투갈 일단 잡고 그리고 가나랑 우루과이 경기에서 무승부가 있거나 아니면 우루과이가 가나를 잡아주거나 근데 또 우루과이가 너무 크게 이겨버리면 골득실에서 우리가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 적당히 1대0 정도로 잡아주면 아주 좋고 그래서 이제 가나랑 우리가 만약에 가나랑 우루과이가 무승부를 하게 되고 우리가 포르투갈을 잡게 된다면 포르투갈은 뭐 이미 1위 확정이니까 그러면 우리랑 가나랑 이제 골득실을 비교하게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유리하려면 두 골차 이상으로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된다라는 아주 킹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포르투갈을 2대0 이상으로 이겨야만 하는 경기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가능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거 프리뷰를 하나 더 하고 싶거든요. 저 지금 사실 월드컵 저 축구 너무 좋아해서 지금 사실 역사를 보다도 물론 저는 뭐 그게 본업이고 아주 좋아하긴 합니다만 축구를 보다를 하면서 정말 신나거든요. 이거 막 분석하고 이런 게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서 제발 우리 올라가서 16강 상대 물론 저 위로 올라가면 100% 우리 브라질과 만나게 될 텐데 그래도 브라질 만나서 지는 건 괜찮잖아요. 브라질 만나서 뭐 이기면 진짜 뭐 와 기적인 거고 만약에 지게 되더라도 뭐 괜찮죠. 뭐 브라질한테 진 거면 뭐 브라질한테 졌어. 우리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잖아요. 그래서
아, 제발 올라가서 제가 브라질전을 프리뷰를 준비할 수 있었으면 제발 좋겠습니다. 제발, 제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갑자기 텐션이 너무 올라갔네요. 감사합니다.